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투자 계량기 관시유 유진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페이스메이커 각도기 박선주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선전해 온 것은 중국의 제조업상, 그 중에서 특별히 전기차가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것을 확인하러 왔죠.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각도기님처럼 전기차를 타는 것도 아니고 전기차라는 거를 이제 중국을 투자하면서 처음 접하고 공부를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실제 이런 정보나 이런 실생활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지식을 얻고자 해서 왔는데 정말 저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됐다라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저기 홍콩에 선전 넘어올 때 한 2시간 반 정도 늦어졌어요. 이미그레이션이 계속 지체되는 바람에. 그래서 와, 망했다, 오늘 우리 이거 타는 거 하나도 못하겠다. 우리 5개 업체를 들려가지고 저희가 전기차 시승하고 이제 관찰하기로 했었는데 저도 반도 못할 거다라고 사실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를 못했지만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커인가요? 지커를 못 봤죠. 네, 네. 지커가 되게 럭셔리한 차인데 그걸 못 보고 그 외에는 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선전의 자동차의 절반은 전기차였어요. 특히 택시라든가 아니, 버스라든가 이거는 뭐 거의 100% 전기차이기 때문에 택시는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이제 활동 사진 올려드릴 텐데 100% 전기차로 그냥 결정이 됐어요. 그런 것 같아요. BYD의 그 차를 선전의 공식 택시로 규정을 하면서 선전의 택시는 모두 전기차이고 외관이 푸르스름한 차는 다 이제 BYD의 전기차다라고. 그거는 이제 저희가 조만간에 편집해서 올려드릴 영상에 나오게 될 거고요. 저희가 오늘 택시와 이런 것들을 한 서너 번 이상 탔어요. 그 중에 쌤삥이 택시도 탔고 아주 오래된 택시도 탔어요. 그래서 먼 그 오래된 것과 쌤삥의 그 차이도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BYD는 여러 번 탔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 아이온, 네, 장항기차가 만든 화웨이와 장항기차가 만들었던 아이온. 네, 아이온도 한 3번 탔어요. 네. 우버를 통해서 한 3번 탔고요. 우버를 부르니까 다 아이온이 보통 조금 저렴한 것과 한 중급 정도를 탔고요. 그다음에 매장에 가서 샤오펑, 처음에 본 게 샤오펑이죠. 샤오펑 큰 차, 그러니까 SUV 큰 거를 탔고 자율주행하는 거를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후진으로 주차하는 것도 보고 사람 없이 차가 알아서 주차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데 알아서 주차하는 거, 이것까지 다 봤고 실제로 도로에서 자율주행 되는 것들을 우리가 봤고 또 사진을 찍었죠. 네, 영상으로 다 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본 거는 이제 매장으로 가서 리오토 봤죠. 봤고요. 네. 리오토도 굉장히 좀 럭셔리한 SUV, 큰 SUV를 이제 전기차로, 순수 전기차로 해가지고. 그렇고 마지막에는 또 리오. 가장 비싼 1억 한 2천만 원? 1억 3천만 원? 거의 기본이 1억 전후고 비싼 거는 진짜 1억 3, 4천만 원까지도 하는 중국에서는 제일 비싼 전기차 브랜드인 것 같아요. LFP를 쓰지 않고 니켈, 그 삼원계, 삼원계 배터리를 써가지고 제로 빼기 한 3점 몇 초. 3점 몇 초, 4초 4초 정도 하더라고요. 4초 정도. 근데 사이즈가 7인승, 굉장히 무거운 차인데 그것도 SUV인데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 보면서 좀 신기했다. 그 차 타면서 이렇게 안마도 받았습니다. 의자에서 막 툭툭툭. 그것도 좀 보면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뭐 안마 기능도 있고 아래서 바람도 나오고 아니, 중국이라서 그런지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하나의 좀 기능으로 만들어놨구나라는. 리오는 그냥 다 때려 넣었어. 리오는 그런 할 수 있는 걸 다 때려 넣었고 저는 이제 2년 정도 그 테슬라를 좀 놀고 있고 개인적으로 퍼포먼스하고 일반 모델 3를 2개를 다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게 큰 차를 내 차를 하나 팔아서 받는다면 받을 의향이 있다. 중국 전기차를 큰 차, 7인승 정도는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근데 거리는 이제 아마 저는 뻥거리라고 생각해요. 막 600km 달린다. 한 번 충전에 뭐 쉬지 않고 600km 달린다. 만충하면은 500km 달린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긴 600km 막 그 이상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좀 뻥일 거야. 난 안 믿어. 동력 성능이라는 거는 전기차로 와서 모터 쓰는 순간 내연기관의 그런 어떤 차별성은 없어져요. 근데 어땠어요? 오늘 타보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느낌? 편하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자율주행 하는 거를 본 거는 각도기님이 테슬라를 저를 뒤에 강제로 묶어놓고 태우고서 제로백 보여주고 자율주행 보여주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때가 처음 경험한 거였는데 오늘 봤던 특히 샤오펑이 저는 되게 인상 깊긴 했는데, 샤오펑이 중국의 이 전기차들 중에서는 자율주행이 그래도 가장 앞서 있는, 근데 되게 스무스하게, 그리고 갑자기 이제 급발진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요리조리 피해서 잘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좀 혼자서 이렇게 휠 핸들이 움직이면서 가는 걸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이 이제 바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참 와닿긴 했어요. 근데 제일 좋아한 건 리오였잖아요. 리오는 이제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차는 사고 싶다. 리오고. 네, 근데 뭐 그 기술력이 좋다고 해서 꼭 내가 사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전 돈을 빨리 벌어서 스포츠카 같은 좀 그런 느낌 나는 전기차도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전기차 큰일 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중국 전기차를 잘 만들어서 아니면 한국 전기차와의 차별성이 없어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시장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우리 전기차 오늘 어마무시하게 많이 탔잖아. 그렇죠. 정말 서울하고 똑같거든요. 선전은 서울보다 약간 차가 덜할 수는 있지만 거의 진배 없잖아요. 차도 많죠. 네, 차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중에 절반이 전기차였고요. 리오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모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과연 1억 2천짜리, 1억 5천짜리 차가 중국에서 팔릴 것이냐. 그리고 의외로 선전이 부동산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지 돈 많은 사람들이 좀 돈 많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테슬라를 봤어요. 테슬라가 싼 차는 아니잖아. 그리고 테슬라 모델 S도 꽤 많이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이런 혜택이 있구나. 사람들이 부자가 된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잘 쓰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는데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전기차가 난립을 해도 살구멍이 열리는구나. 전기차 회사들이 다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실험을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소비력이 있다. 사실 이미 한 50개 이상의 전기차 그 메이커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미 지금도 뭐 줄어들었다고 해도 한 50개 정도는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저희가 한 10개 가까이 되는 메이커들을 만나고 탔는데 이 중에서 몇 개는 살아남겠더라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도 안 되게 펼쳐놨는데 그 중에 몇 개 회사는 살아난다.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몇 개의 회사, 5개에서 10개 사이의 회사가 살아남을 거라는 이 시츄에이션, 이게 엄청난 내수시장의 힘이구나. 우리는 그런 힘을 안 갖고 있는데. 그렇죠. 우리는 좀 인구도 소비력도 이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객관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수출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바로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는데 얘네는 수출을 하나도 못해도 먹고 살 수 있고 몇몇 기업들은 심지어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내수를 바탕으로 수출을 해서 견딜 수 있는 그러니까 성장할 수 있는 내수에서 견뎌서 수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험을 해볼 수 있잖아. LFP도 쓰고 삼원계도 써보고 이게 진짜 규모의 경제. 사람이 많은 게 이렇게까지 무섭구나, 파괴력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그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면서 와, 현대차, 기아차 너무 잘하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위기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고 현대차, 기아차 여기서 판다고 과연 팔릴까? 그리고 테슬라가 진짜 여기서 되게 고전하겠구나. 테슬라 가격 정책 보면은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정말 많은 이렇게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최근에는 가격을 다시 조금씩 올린다 그러더라고요. 한 달에 요번에 가격을 한 3차례 정도 아주 소폭으로 해가지고 올렸다고는 하는데 뭐 이거 역시 뭐 테슬라 입장에서 고육지책이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테슬라 모델 3 사실 아반떼보다 작은 실내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차와 7인승의 자동차 값이 비슷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타시겠습니까? 거리도 비슷해요. 물론 이제 빠르게 달리거나 자율주행 수준도 내가 보기에는 미국하고는 다르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미국은 압도적으로 잘해요. 테슬라가 자율주행을 진짜 이거는 뭐 범적 금지예요.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자율주행 얘기 들어보면 진짜 어떻게 미쳤구나. 공사장도 막 이렇게 피해가고 너무너무 잘해요. 오늘 우리 봤지만 공사 비슷한 거 하면은 바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운전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테슬라가 월등히 잘해요. 근데 그건 미국 얘기고 중국이라면 뭐 자율주행 수준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차는 조그맣고 이거는 엄청나게 큰데 가격이 똑같아. 가속력은 테슬라가 더 좋겠지. 근데 우린 식구가 많아. 애도 있어. 제가 중국에 있으면 그냥 SUV 할 것 같아요. 중국 전기차 특히 저희가 이제 봤던 이런 주요 신생 세계 스타트업 기업들 보면은 대부분 다 SUV를 그렇죠. 주력입니다. 주력.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좀 인상 깊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고 정말 좋은 경험을 했구나. 저는 일단 전 무시는 안 하고 왔는데 제가 놀란 건 규모야. 규모에 압도됐어. 이 많은 차 중에 절반이 이미 전기차야. 물론 선전은 내연기관 차는 그 등록을 할 때 한 600만 원 정도 번호판 값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게 이제 전기차를 오히려 역으로 유도하는 거죠. 할인을 해주는 게 아니라 내연기관은 돈을 더 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구조를 짜는 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절반이라니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한국 전기차는 EV6 한 대 봤습니다.
여기 와서는 본토에 와서는 한 대도 못 봤습니다. 한국 전기차는 그만큼 이제 가격 경쟁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 가격 정책은 너무 중요해서 테슬라조차도 만만치 않을 거다. 중국인들은 아무래도 애국 소비, 특히 이제 자국의 브랜드에 대해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액션캠을 들고 걸어다니면서 계속 찍었습니다. 이제 편집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까요?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짜잔.